상승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중동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상승 출발을 일제히 진행을 시켰었는데, 그 이후에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타나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죠. 그에 따른 부분들이 부담감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세로 상황이 됐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에 시행된 국내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주주환원 요구책들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즉,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의 방향이 그동안은 배당금 증가 뭐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자사주 매각, 소각, 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달라진 주주환원 요구책들은 도대체 어떠한 부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테슬라가 심상치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시장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가 생겼죠. 테슬라가 이제 감원을 하겠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감원이라는 것은 보통 경영이 어려울 때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뭐 최근에 비용을 낮춘다, 올린다, 뭐 등등 말도 많았는데, 이제는 감원, 인력 감축까지 들어간다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냐, 그러면서 급락세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자, 상승 출발로 약간은 기대감을 조금 가졌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후 들어가면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일단은 중동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있죠. 전면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대신에 더 괴로운 방법으로 이란에게 보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더 괴로운 방법은 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겁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군사행동을 멈추겠다, 그래서 이제 군사행동은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 보이고, 워낙 이제 그 이란이 공격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대비를 많이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공습이 들어갔을 때 99%의 미사일을 요격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큰 피해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상의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갈등 조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더 이 음모론,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벤트성 움직임이냐, 뭐 이런 식의 네, 의문점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네, 중동 쪽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일단 상승 출발, 나스닥도 상승 출발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꺾이죠. 13시경부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79%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이 같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기술주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난 부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면, 네, 내용을 좀 볼게요. 시장 참가자들이 주말 동안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이란의 본토 공격,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도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심을 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안도할 수 없는 양상은 이어지고 있다.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중동 지역에 대한 이 부담감들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상무부의 발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지금 예상치가 0.4, 0.5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크게 증가했죠. 0.7% 증가한 7,096억 달러가 나왔다.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네, 물건을 많이 소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많이 소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먹고 살만한가 보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야, 너 어디가? 우리 외식하러 가. 먹고 살만한가 보지? 나 이번에 옷 샀다? 요즘에 먹고 살만한가 보지? 뭐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소비를 해서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매 판매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나 미국 경기의 약 70% 이상이,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의 증가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봐라.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다들 먹고 살만한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이렇게까지 소비를 많이 한다고?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당장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금리가 높은데도 소비를 열심히 하니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린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높아진 물가에 사람들이 적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장 뭐 큰 위험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금리를, 네, 인하 시기를 좀 더 늦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현재 당장 보여지는 그런 6월달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었던 한 4번의 금리 인하, 그거 하려면 지금 6월에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에 안 하면 이제 7월에 할 것이냐, 6월이나 7월이나 뭐 특별할 게 없겠죠. 그러면 이제 9월달로 넘어갔을 때는 고작 많이 해봐야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하반기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이 좀 시장에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뉴스예요. 네,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주가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악재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도대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악재가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같은 경우들은요. 결과적으로 뭐 인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 경기는 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 맞춰서 또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그 시점이 왔을 때는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는 거고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즉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큰 상승의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뒤로 조금 미뤄졌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르고 내리고 하는 형태의 움직임들이 조금 이제 6월달부터는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아니다. 7월달부터 갈지도 모른다. 아니다. 9월달부터 갈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불확실성, 즉 상승의 어떤 포지션이 그 포인트가 조금 불확실해졌다. 뭐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종목들 내용 보시면 아마존, 알파벳 전부 다 1%대 하락했고요. 메타는 2%대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1.9% 하락. 엔비디아도 2%대 하락이었죠. 그 다음에 애플도 역시 2%대 하락이었고, 네, 대체적으로 그냥 뭐 1, 2%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이폰 출하량이 감소가 됐다라는 소식에 주가 떨어졌는데, 핸드폰 판매량이 중국 지역에서 크게 줄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판매량이 좀 감소했어요. 삼성전자도 6,010만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0.7% 감소가 되긴 됐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 급감을 했다. 아이폰 출하량은 5,010만 대에 그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8%, 네, 1위. 애플은 17.3%로 2위, 샤오미는 14.1%로 3위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죠?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가져왔다는 것이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이 막 삼성전자 이렇게 막 놀리면서 막 그랬죠. 야, 우리가 1등이야 막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네, 아나떡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삼성전자가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죠.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지원금 9조 원 확보하는 모습 좀 있었고, 시장 점유율 1위 탈환.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조정을 안 받고 그냥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만 하락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삼전 투자자들에게는 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약간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하게 되면서 2% 정도 올랐다. IB, 즉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고, 그냥 전통적으로 은행업을 하는 그런 은행주들은 이자 수익의 감소에 따라서 좀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뭐 그런 정도 있었고, 테슬라가 지금 직원을 10% 해고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5%는 급락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21.5%, 금리 동결 가능성은 77.6%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도 이제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가 약간 대세적인 분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네. 자, 국내 증시는 이에 따라서 오늘도 약간은 혼란스러운 모습 좀 보이겠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을 크게 쥐고 흔들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걱정했었던 어떤 유가라든지 환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은 좀 예상했었는데, 이제는 국채금리, 뭐 기술주의 어떤 움직임, 뭐 이런 쪽이라서 사실 우리랑은 조금 더 뒤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급락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전기차 쪽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좀 압박을 받으면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전기차를 제외한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시장을 받쳐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어느 쪽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계좌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주주환원 요구책이 좀 달라지고 있다. 주주환원을 좀 이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끌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배당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기업 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 공개한 리뷰에 따르면 주총 시즌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과 관련된 주주 제한 안건은 모두 16건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에는 11건 정도였는데 5건 정도 늘어났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입김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배당 확대와 관련된 주주 제한 안건은 지난해 27건에서 올해 12건으로 감소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이렇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지금 연구한 부분에 따르면 배당 확대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최근의 추세다.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한 가능성에 대한 견제, 그 다음에 세금 납부 측면에서 이점. 왜냐면 이제,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지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유통 주식수를 줄여가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 지출이 없다는 점에서 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이 좋은 이유, 일단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죠. 오르고 유동 주식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배당금이 뭐 한 5% 준다, 10% 준다, 많이 줘서 10% 준다 칩시다. 배당을 10% 주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어요. 그러니까 10%를 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꽁돈이니까 받은 건 좋긴 좋은데 뭔가 조금 찝찝해. 배당락도 있어. 좀 기분 나쁜데? 근데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게 호재로 작용되기 때문에 주가가 한 10% 올랐어. 그럼 세금이 전혀 떨어지지 않죠? 네. 거기다가, 일단은, 주가는 10%만 오르는 게 아닐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배당락도 없고, 주가는 순수하게 호재성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되고, 세금까지도 없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배당을 받지 않고, 주가가 상승한 것에서 차익 실현을 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상정된 주주 제한 안건은 135건으로 이 가운데 37건이 통과되면서 가결률 27.4% 정도, 지난해 대비는 9% 정도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의 영향력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이제 연기금들이 또 더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중요한 사안들 속에서 이 소액주주들이나 이제 그런 그 주주들의 움직임들 있죠. 네,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입김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 더 주주 요구를 좀 들어주려는 움직임이 좀 나올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세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겠죠. 특히나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되면 기업들 스스로도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그 다음에 뭐 배당 확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이런 움직임들은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략하기에 좋은, 또는 매수를 좀 이제 진행해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이런 것들은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네, 나쁜 요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나 잘 따라줄 것이냐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언제나 좋은 소식이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테슬라 쪽 볼게요. 테슬라의 10% 감원 소식. 전기차 업계에게는 매우 불길한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 블로그 일렉트릭이 테슬라가 직원 20%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즉각 반응을 합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10%밖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원래는 이 20% 감원이 아니라 10%라고 정정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은 감원이 확실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이 떡 다 먹었어? 이렇게 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나 한 개밖에 안 먹었는데, 먹긴 먹었네, 이놈 새끼. 그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호의를 가지고 있던 낙관론자가 있었어요. 네, 에드 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라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정리해고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체 전체에게 매우 불길한 징조다. 테슬라가 앞으로도 매우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물론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매수 기회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인원 감축을 통해가지고, 네, 오히려 테슬라가 도약할 수 있는 발돋움 위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이 감원에 대한 부분들만 따지게 됐을 때, 그렇게까지, 뭐, 회사 입장에서만 본다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기적으로 본다면 나쁜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이제, 감원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평가를 좀 내려본다면, 감원을 왜 하는 거냐? 네.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움직임일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감원을 하게 되면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전기차의 어떤 불패 신화 같은 그런 움직임들, 즉 아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직원 수를 10% 이상 줄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2023년 12월 현재 14만 473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0% 정도면 14,000명 이상을 해고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해고 통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네, 바로 나가버리죠. 네,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실행이 되면서 이제 실업자 수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전기차 업체들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테고 이 과정에서 지금 한국의 K배터리는 북미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전기차가 네, 어쨌든 되기는 돼야 될 테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맞긴 맞겠죠. 근데 일단 테슬라 쪽으로만 너무 집중해서 보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네,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는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라는 하나의 파이가 생겼는데 이것을 테슬라가 다 뜯어먹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먹자 해가지고 그 파이 안에서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더 커졌지만 아무래도 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은 기업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 거죠. 월가 모두도 이 테슬라의 정리해고를 나쁘게 보는 것만은 아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그래서 더 큰 그런 파국을 막기 위한 하나의 분석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근데 좋은 평가를 내리기 좀 어렵죠. 왜냐면 직원을 좀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론 그런 회사가 많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꾸려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힘드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힘들어도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저희 트위터 매수하거나 이런 데 헛돈 쓰지 않고 그 돈으로 직원들 잘 보듬어 가지고 하면 더 단단한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은 일단 지들이 알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것이 트렌드가 돼서 이제 대세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판단되는 거죠.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나타나는 비용 절감 조치. 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했고요. 161.48달러를 기록했다. 161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023년 5월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불리한 느낌이 있죠. 우리도 2차전지 쪽, 배터리 쪽, 우리는 이 배터리 쪽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 이런 급락 소식, 그 다음에 이런 안 좋은 소식, 전체적으로 좀 부담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요, 이 연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꼭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든, 나는 절대로 팔지 않을 거야. 난 전기차 그냥 끝까지 가져갈 거야. 몇 년 갖고 갈 거야. 나는 평생 갖고 갈 거야. 다 괜찮습니다만,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경계심 정도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전기차를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미국이,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국채금리 상승의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소매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주주총회에서 주주 환원 요구가 조금씩 달라졌는데, 배당 확대보다도 이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더 많이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주들의 입김이 세지고 있고, 또 보는 방향들, 그런 것들이 약간씩 더 스마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당 많이 주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배당 나가고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거 따져보면은 또 좋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자, 테슬라가 감원을 진행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머스크가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0% 이상의 직원을 감원시키겠다. 상당히 많이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구조조정은 항상 기업의 쇄신 또는 이제 재무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뭔가 씁쓸한 느낌이 좀 있을 것 같다 보여지고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떨어질 때 사지 마세요. 네, 그런 것만 좀 잘 지키셔도 되죠.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실천을 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냥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1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라는 수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자.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나면 잘 될 거야.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됐다면 저렇게 할 거야. 플랜 B를 세워놓고, 플랜 B도 안 된다면 플랜 C를 세워놓고 해가지고 최대한 목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계속 실천해 나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유가가 상승한 것도 아니고요. 유가는 조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을 조금 압박했었던 부분들은
좀 해소되는 느낌이라서 2차 전지 쪽만 좀 조심하시면 오늘 장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판단 좀 듭니다.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천천히 대응하시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그런 편안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